안녕하세요. 올해 소래고 1학년 기출문제 분석을 담당하게 된 매티우스 학원 강사 마정곤입니다. 올해 소래고 1학년 기출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를 작년하고 비교하면 객관식 문항수는 동일하게 그리고 서술형은 두 문제에서 한 문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특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시중교재와 교과서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세 문제 16번, 17번, 그 다음에 19번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시중교재에서 그리고 이 세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난이도를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17번 문제와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올해 소래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따라서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17번 문제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자이스토리에 있는 B단원에서 147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나왔는데 먼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 fx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gx라고 하였고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놈이다 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에 대한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되고 또한 이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a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x가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줄어드는데 보통 1차식 작아지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1차식이 되며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상수항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식을 만들 건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fx를 k라고 둔다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여기다가 가에다가 대입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되는데 여기가 3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몫은 1차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수항의 정보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걸 p라고 표현하고 저 gx도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전개하면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px 그 다음에 kx 더하기 kp 그 다음에 ax 더하기 b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p-2는 마이너스 3으로 즉 p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비교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k 더하기 a는 4로 나와서 대입을 하게 되면 k 플러스 a는 2로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 부분도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k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를 더해주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k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 나와서 b는 마이너스 a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gx가 원래는 ax 플러스 b였는데 이 b가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a는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 조건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할 건데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무엇이 되냐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다도 1을 넣은 값이 무엇이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F1이 0이 되어서 F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저희가 fx를 이렇게 놨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0이 되어서 1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k. 자, 2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이번 소래고에서 유일하게 출제된 서술형 문제로, 이 문제는 센에 있는 711번 문제와 유사한데, 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9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자, 서로 다른 자연수 A, B, 그리고 9 이하라는 거. 그리고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것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과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고, 그리고 근의 개수가 2개라는 의미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돼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a 빼기 1,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 되고, 그러면 얘는 x가 1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써주게 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면 1이 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b 제곱 0이 돼서 이 주어진 식은 x-1과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얘가 중근인 경우.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얘가 한 번 더 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중근인 경우를 해볼 건데, 중근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의미여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제곱은 0인데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됩니다. 근데 a랑 b가 자연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a랑 b가 같다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조건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 번 더,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근으로 갖는 경우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1-2a 더하기 b제곱은 0이 되어서 b제곱은 2a-1인데 a랑 b가 9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을 하다가 보면 a가 5일 때 b가 제곱수가 나와서 b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5 더하기 3이 돼서 즉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객관식 17번 문제와 서술형 1번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올해 소래고 문제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난이도가 중이 되는 문제와 하가 되는 문제, 이게 합쳐서 총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76%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개념과 최다 빈출 유형들이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토대로 기말고사 때도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면 5월에는 다시 한번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 공부와 자주 빈출되는 유형 등을 풀어봄으로써 기말고사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한 번의 1회 정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기말고사 범위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잊어버리는 경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작업이 필요하며, 그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 공부가 필요하고, 6월에는 모의고사나 또는 기출문제 같은 실전 문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문제와 같이
고득점을 받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주로 소래고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고, 또한 자주 반복되는 유형 등은 올해에도 꼭 출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객관식 17번 문제도 동일한 경우인데, 객관식 17번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동안 나왔던 필수 유형입니다. 그러면 올해 소래고 기말고사도 최근 3개년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유형이 있을 텐데 그 유형 등은 꼭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범위가 작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 1학기 기말고사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2학기 기말고사 전략에서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왔던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행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추가가 되었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6월에 실전 대비를 함으로써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래고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